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날, 어떤, 올해 59살 된 그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 왔는데, 자기 사주를 이렇게 철학관에서 물어보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주를 이제 분석해 보고 싶다고 이제 그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사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뭐 자세히는 얘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제 크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주 공부를 해서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주가 분명히 이렇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헷갈리지 않고 내 사주를 가지고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떻게 좋게 흐르는지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거기까지가 이제 목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사주가 있어요. 계묘년, 계해월, 을축일, 기묘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걸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편해요. 을목이란 사람이, 을목이란 나무가 해월에 태어났거든요. 그 해월은 이제 초겨울이거든요. 초겨울에 태어났을 때 을목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과연 이 나무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나무가 제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주류가 뭐냐면은, 요 일간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즉,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그럼 여기 목이니까, 목을 도와주는 게 물이죠, 수. 여기 수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요 축 밑에 지장간에 숨어 있는 요 개수도 이렇게 있죠. 그럼 나와 같은 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또 지장간에 여기 간목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억부라고 그래요. 억부. 인성과 비겁,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이 이렇게 있으면 8글자 중에서 인성과 비겁을 더한 숫자, 이게 이제 그냥 크게 하면 큰 기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자, 목이 인성이 3글자, 그 다음에 인성이 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렇게. 그럼 8글자 중에서 3글자라는 건 내 기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신강이라고 해요, 신강. 이렇게 강한 경우. 신강. 그럼 반대편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 화가 없죠. 요 화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재는 하나,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은 나를 통제해주고 억제하는 거. 남자 사주니까 여기 이제 관하면 자식이겠죠. 관성이 지금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8글자죠. 그러면 8자가 맞죠. 자, 요렇게 봤는데 여기서 억부라는 건 뭐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과 요렇게 합한 기운이 식상, 재성, 관성의 기운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걸 우리가 신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신강한 거는 요 억자가 누를 억자. 누를 억자 이렇게
이 기운이 강하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즉, 운에서 여기에 있는 기운이 오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어기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기운이 약할 때는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래. 신약일 땐 이걸 부한다고 그래. 이렇게 띄워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즉, 여기다 기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제 사주의 기본이거든요. 요걸 우리가 억부법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보면 억부법을 보면은 지금, 자, 인성, 물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비견겁대, 나와 같은 기운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물론 뭐 지장간에도 여기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강할 경우에는 눌러주는 게 용신이에요. 우리가 용신.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 중에 이 재성 기운이 이 기운이 도와주면 되겠죠. 운에서 식상이나 관성, 즉 내 기운을 빼주는 기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운이 왔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후용신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겨울에, 이게 초겨울이지만 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 기운이 춥잖아요. 추울 때는 무조건 화가 온다는 게 이게 조후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화가 없죠. 운에서 화가 오면 여기 지금 화운이 오죠. 이렇게 33세에서 53세, 33대 운에서 53대 운이니까 33살부터 30년 동안 요렇게 화기운이 와요. 그럼 이때 기운이 오면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요 조후용신에 의한 이렇게 판별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화를 도와주는 목기운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후론, 즉 한겨울에 태어나든지 한여름에 태어났을 땐 그런 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보는 걸 조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태어난 계절 월지에 겨울인지 여름인지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어떤 오행이 왔을 때 나한테 좋다 이걸 구분하는 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에서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초겨울은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뭐 눈이 많이 내리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가 아닌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겨울 있죠. 추월이면 요 계절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초겨울이 아니고 일반 한 자수 정도, 중간 정도 겨울 기운이라고 봤을 때 이 사주에서는 급한 거는 지금 화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주에서 이 대운에서 보면 저기 화가 여기 30년 동안 오고 있죠. 아, 그러면 이 대운에 내가 뭔가 33살부터 62살까지는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또 좋은 기운을 도와주는 목기운이 또 92세까지 오니까 내 중년부터 말년까지는 운이 좋게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후고, 억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내 기운, 목 기운하고 수 기운이 강하니까 반대 기운이죠, 반대 기운. 반대 기운이니까 여기서는 화하고 토 기운이 왔을 때 나한테 좋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주를 어디 가서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살아온 기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거 억부나 조후로 풀었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주와 흐름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상하게 몇 군데서 물어봤는데 내가 살아온 거하고 이렇게 해보면 안 맞는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주를 판단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우리가 그 이제 물상이라고, 물상. 자연적인 모습에서 그 자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연의 모습, 물상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 선각자들이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사람은 땅의 지배를 받는 거, 땅. 그 다음에 땅은 다시 지는 하늘에 따른다는 거, 하늘. 하늘은 다시 도를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는 다시 자연을 따른다. 자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주위에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도하면 오늘 경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도는 자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보다 상위 개념이죠, 자연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물상이라는 건 이 자연의 모습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보고 사주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를 논할 때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물상론에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이 을목이라는 게 뭐 꽃나무도 될 수 있고, 뭐 채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생화, 그 다음에 여린 뭐 꽃, 어떤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겨울에 을목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수가 제가 계절 따라 형태가 바뀌는 이 개수라고 써놨는데, 이 개수가 여름하고 봄은 이제 비요. 그 다음에 비. 혹은 안개. 봄하고 여름에. 이제 가을에는 뭐 가을 비도 될 수 있겠죠? 기온이 좀 올라가면. 근데 대체적으로 서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는. 한겨울하고 초겨울 합쳐져 갖고 전체 기온이 내려갔을 때 일반적으로 비나 이슬 같은 그런 기운이 얼어가지고 눈으로 내린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봤을 때 이 을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서는 지금 뭘로 봐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옛날 그 보리로 보셔야 돼요, 보리. 그럼 보리는 이 눈이 나려 있다고, 보리밭에 눈이 나려 있는 어떤 그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걸 딱 보면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 조후를 이용해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풀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 풀어봤는데 내가 살아온 거와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화가 오면 안 좋죠, 이렇게. 화운이 오면은. 왜? 지금 이게 이 보리밭인데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만지면 이게 차갑지만 이 식물한테는 나를 보호해주는 이불이라고 보시면 돼. 한겨울에 이 눈은. 그러니까 이 개수를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보리밭에 지금 눈이 덮어 있는 상태에서 보온도 해주고 오히려 보리는 그렇게 덮어준 그 상태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날씨가 풀리면 어떤 현상이 와요? 이 보리가 웃자라겠죠. 웃자라면 어떻게 돼? 자라서 이거는 그야말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지고 누렇게 타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농부가
이 보리를 심은 목적이 어디예요? 나중에 보리가 싹이 나서 보리가 맺혀가지고 익은 상태에서 여름에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그거를 농산물을 팔든지 내가 작업하든지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게 화가 오면은 날씨가 더워버리면 보리가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보리밭 밟아주기를 해야 돼. 꽉 눌러가지고 들뜨지 않게 땅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계절 따라 형태가 바뀌는 이 계수의 이거를 보고 이게 딱, 아, 눈이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보리구나.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운이 흘렀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주를 통변한 사람들이, 사주 풀어준 사람들이 초년에 고생 좀 했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부터 좋아지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잘 샀는데 뭐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앉아가지고 영 다른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초년에 고생하고 앞으로 중년부터 말년까지 쭉 좋아진다고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반대가 돼버렸죠. 여기 금이 오면 차가운 기운이니까 눈이 녹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가 오면 안 된다는 거, 화. 우리가 보통 조우용신에서 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통변하면 그러면 이때부터 좋아지는 게 그게 아니고 이분은 반대예요. 이때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32세까지. 왜? 금운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까 억부법이나 조후론으로 통변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제가 도덕경 그 얘기할 때 이 자연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공부할 때 자연의 모습을 가장 잘 읽어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있어야 사주를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분이 안 맞았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억부법이나 조론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반드시 화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사주에서는. 왜? 이게 한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이 와서 녹여줘야 된다는 원리잖아요. 그랬을 땐 이 보리가 실제로 웃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은 다 녹고 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보리에 필요한 수분이 너무 많아지죠. 왜? 이 을목은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겨울 태양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할 정도가 되질 않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웃자란다는 거야. 이 눈이 녹아서 다 물로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는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러니까 화운이 오면은 이 사람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주 통변해 주신 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반대로. 젊었을 때 고생하고 중년부터 말년까지 좋아지니까 이제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지금 자기는 힘든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앞으로 이 통변, 즉 사주를 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가정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한참 중년 때, 그때 뭐 힘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계속해서 안 풀려서 궁금해서 사주를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반대로 얘기할 때는 그분이 그 설명하신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대개 억부법이나 조후 방법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금 이제 물상론에서 이 자연의 모습을 보고 통변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게 관심 있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네. 그래서 자연 뭐 생태학이라든지 그 자연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봐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을목을 어떤 걸로 봐야 되냐 이게 한겨울인데 이때 이걸 보리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자연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젊었을 때 아주 그러니까 한참 초년에 32살까지는 사주 좋았다는 거야. 잘 살았대요, 집에서. 왜? 여기에 지금 이 보리밭이 여기에 또 여기 있고, 이 보리밭이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쪽에 농사 지면서 이렇게 보리를 많이 심을 수 있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면 이거 맞잖아.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이 53대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제 사주 상담을 해보면 엉뚱한 얘기 하니까 지나시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오고 이렇게 연락이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러이러했는데 한번 풀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조건을 한번 풀어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의 물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사주를 이론적으로 너무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의 모습을 내가 한번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 문 자체가 여기까지는 잘 살았는데 이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가 이때부터 보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녹으면서 웃자라기 시작해서 거둬들일 게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 좋게 흘렀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호대원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 떨어져 살았다. 별거했다는 거야. 여기에 어떤 기운이야? 이 더운 기운이 오는 것도 있고 또 배우자 자리가 축오 원진이 됐죠. 그러니까 서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뒤꿈치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운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부부 사이도 좀 위태로웠고 이 정사대원은 요때는 또 조금 더 낮은 게 뭐냐면 이게 사하고 축이 많아서 사축에서 금기운을 만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더웠던 기운이 사로 치면은 여름인데 이게 금기운의 성을 띠니까 이때는 완전히 눈이 녹지 않고 이제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조금씩 녹아내려가는 그 단계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이때가 좀 더 좋았었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보다 이제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물상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사주를 올리고 이렇게 한번 사주풀이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뭐.